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고 택지 개발도 가속화되면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아파트와 택지 수급을 둘러싼 논란을 이틀 동안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박광수 기자입니다. 지상 48층, 호남 최고층 건물인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오는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단 2개 동이지만 440세대나 됩니다. 역시 광양 신도심 임대아파트 920세대는 이달 말에, 인근 132세대 아파트는 다음 달 공사가 끝나 곧바로 입주자들이 들어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1,500세대가 새로 공급되는 겁니다. 이해부터 입주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하실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입주 러시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3월 중마동의 616세대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내후년에는 중마동의 555세대, 광양읍의 420세대가 공급됩니다. 내후년까지 모두 3천여 세대가 주택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당국은 거주 패턴 변화에 따라 꾸준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대의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서 임대주택 확대라든지 그걸 지향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지만 빠져나온 가구만큼 노후 아파트 공동화의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 1,040세대인 이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100가구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10집 중 1집이 빈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옵니다. 주택 보급률이 110%가 넘어선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증가율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파트 공급만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순기능 이면에 혼란과 후유증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롯데그룹 전반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여수산단 기업인 롯데케미칼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룹이 직면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미국 화학사 엑시올 인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옛 SDI 케미칼 지분 90%를 매입해 롯데 첨단 소재로 출범시킨 이후 미국 엑시올까지 인수해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려 했지만 이번 투자 철회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대해 비록 인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엑시오 측과 기존에 진행 중이던 합작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와 교육이 접목된 마이스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될 시설이 순천에 들어섭니다. 바로 에코에듀 체험센터인데요. 계획대로면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공사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해령면 8만 9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문화시설지구입니다. 이곳에 오는 2018년 준공계획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환경과 교육이 접목된 순천형 마이스 시설이 들어섭니다. 에코 에듀 체험센터는 3,000석 규모의 컨벤션과 500석 규모의 공연장,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고 적성과 소질 개발, 인성교육 등을 위한 학생 체험센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특히 국제회의나 학술회의, 세미나, 전시, 공연 등 각종 마이스 산업의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에는 이렇게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 이러한 컨벤션 시설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국제회의랄지 다양한 행사들을 순천에서 유치하는 데 아주 유리한 선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에코에듀 체험센터의 건립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도 실시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 조정 등 편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면 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까지 지금 설계 용역 기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저희가 이제 검수를 해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이제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생태와 교육을 접목한 순천 에코에듀 체험센터. 순천형 마이스 산업의 천병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교육부 등에서 주관하는 2016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국비 9천만 원 등 모두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드론 지도자와 천문 지도자 육성 과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교육 예산이 줄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농어촌 교육 환경은 악화율로입니다. 손봐야 하는 교육 시설물은 많지만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저녁에는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벽면에 붙은 방음용 내장재가 뜯겼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면 꽉 차버리는 등하굣길을 넓히고 보행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겹치다 보니까 우선시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내려준 예산은 2조 7천억 원. 공무원 임금 상승 비율만 따지더라도 최소 300억 원을 더 줘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1,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3% 인상돼 도교육청은 올해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57%인 1조 8천억 원을 써야 합니다. 이 와중에 학교를 새로 짓는 데 쓸 예산이 지난해 1,100억 원에서 올해는 1,600억 원으로 늘어 기존 학교 시설 개보수 등에 쓸 돈은 줄었습니다.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면서 다른 교육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 개선 기준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불과 2년 전 2천억 원에 육박했던 교육복지 예산이 올해는 800억 원대로 떨어지는 등 돈줄이 막힌 지방교육 여건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 공무원 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와 공무원 노조는 이번 단체 협약에서 조합 활동과 근무 조건, 복리 후생 등 84개 조항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단약은 지난해 10월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에서 법내 노조로 전환한 이후 체결한 첫 단체 협약으로 노사 상생을 위한 노력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폐쇄될 거라는 화순 탄광이 다행히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폐광하는 대신 인원과 생산량 감축으로 선회하면서 노조 측에서도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연간 600억 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는 석탄 공사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탄광 노동자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폐광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감산과 감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1순위로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았던 화순 탄광은 폐광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총파업 투쟁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순 군과 군의회도 일방적인 폐광 정책이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 경제에 이축당하지 않고 우리 가공부들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광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노조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 일부 여객선 요금이 할인됩니다. 여수지방해상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신기, 금오도 등 관내 7개 항로의 여객선 운임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은 중학생부터 28세 이하의 시민으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내려받은 뒤 매표 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꼭 가지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서울 지방 계속해서 빗줄기가 약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방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쏟아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방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지방에서도 20에서 60mm가량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는데요.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4도, 부산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올해 첫 장맛비 언제 시작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요일과 월요일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 24도, 춘천 24도, 전주 28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기온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해안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